재회 상담이고요.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뒀고 지금 취준하고 있는 상태. 여자친구는 첫 직장을 2달 다니다가 2달 만에 관둔 상태. 갈굼이나 부당한 대우로 그만두자마자 강릉으로 1박 2일 여행 다녀왔고 그게 7월 11일. 한 달 됐네요. 서로 취준이라 쉬고 싶다고 당분간은 취업 준비 안 한다고 쉬었고 매일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끝나면 매일 같이 만났고 주 4회에서 7회 자주 만나셨네요. 8월 2일에 권태기국 같다고 연락이 왔고 만나서 대화를 했고 여자친구가 지금 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그리고 5일 뒤에 못 참겠어서 카페에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을 때 웃길래 잘 되나 싶었는데 권태기가 왔다라고 상대는 말했고 도와주겠다라고 그리고 여자친구는 왜 권태기가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대요. 요즘 데이트가 너무 의무감이 들었고 뭐 먹을지 어디 갈지 생각만 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잠자리에 제가 누워있는데 뱃살이 확 눈에 띄어서 좀 깨는 느낌을 받았고 본인은 데이트를 한다고 옷도 뭐 입을까 물어보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꾸미고 오는데 저는 요즘 취준한다고 공부하다가 데이트를 해서 좀 편안하게 나오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 이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애를 할 때 이 친구는 가벼운 스킨십을 좋아하고 포옹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 질문자분은 진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여자친구가 억지로 받아줄 때도 있었대요. 그게 제일 힘들었다. 그래서 고치겠다 하고 지금 운동대에서 살도 빠지고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고쳐나가겠다 라고 하고 3시간을 설득을 더 했는데 결국 여자친구는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한 거죠. 결국 지금 연락은 안 하고 있고 우선 살찐 모습이 싫다고 해서 헬스를 바로 끊고 9kg를 감량했다고요? 대단하네. 그래서 연애 초반 몸무게에 도달을 했대요. 스타일도 바꾸기 위해서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옷도 연애 초반 그 친구가 좋아하는 셔츠 위주로 구매했고 9월 2일에 만난다고 하네요. 9월 2일 9월 2일이라 다음 주 일요일이네요. 지금 이 영상을 생방송으로 보고 계셨어야 될 텐데 그러면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딱히 뾰족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1시간이 넘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시면서 어때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뭘까? 이건 두 사람이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지금 여자친구가 남자분한테 실망한 게 몸매라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했던 연애와 이 사람과 하고 있는 연애가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망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물론 그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목표가 있는 거고 각자 바라는 게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실은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 여성분이 생각하기에 다른 추억도 좀 만들고 더 재밌는 일도 하고 싶고 이런데 이 남성분은 굉장히 지금 물론 한 가지만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에 꽂혀있는 그래서 만약 이제 이런 상황에서 9월 2일날 만난다면 지금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 상대를 설득을 할 때 설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상대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상대 머릿속에 섣불리 들어갔다 나와서 그걸 확신하고 상대한테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생각 쪽에서 필요한 거는 많은 경험과 열린 사고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케이스를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이게 많더라도 열린 사고를 하는 것. 근데 이게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성질의 것들이에요. 많은 경험을 해서 내가 케이스가 많아지면 그 이외의 케이스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사고가 닫혀요. 사고가 열리면 내가 이런 많은 케이스들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대를 케이스에 넣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판단을 빨리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상대를 파악을 할 때 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원하는 게 지금 물론 그런 부분도 불만이,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설득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도 똑같아요. TV를 팔 때 이건 무슨 기능도 있고요, 무슨 기능도 있고요, 무슨 기능도 있고요. 막 설명을 해. 그래도 막 안 살려고 그러면 아야 근데 이거 무슨 기능도 있어요. 또 막 계속 기능을 나열해. 그러면 피곤해요. 그냥 딱 하나면 돼. 이 사람이 뭘 바라는 건지. 집에서 아이들이 뭐 나쁜 채널 안 볼 수 있게 보안 기능만 찾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확실한 보안 기능만 보여주면 돼. 근데 실은 여기서 지금 여자친구가 가장 불만이 있었던 거는 섣불리 말을 못했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혹은 좀 더 낭만적인 무언가를 원할 때 그때 지금 이런 스킨십으로만 했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연애로 흘러가는 것이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먼저 인정하고 가야 돼. 내가 생각해봤더니 네가 이런 부분에서 서운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뭐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랬어. 혹은 내가 그 부분에서 많이 뭐 배려가 부족했어. 그래서 그 부분, 상대가 생각하는 걸 먼저 짚고 인정하고 네가 이랬을 것 같아. 네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근데 그게 맞아야지. 상대 생각이랑 일치를 해야지.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않겠지만 다른 뭐 애인이 이미 생겨서 막 말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그래서 일단 상대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을 빨리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런 뭐 뱃살이 들었다? 이건 어떻게 살도 뺐고 이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노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살을 뺀 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거는 분명히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고 그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한테 본인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가장 걱정했고 상대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넌 변하지 않을 거야. 넌 결국 똑같아. 넌 나를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했을지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상대가 좀 낭만적이고 그렇게 좀 더 다양한 경험, 좋은 것을 뭐 또 보고 이렇고 싶은 것을 좀 놓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욕구가 맞으면, 이게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원하는 게 맞으면 상관없어요. 서로 뭐 조금씩 배려하면서 욕구를 맞춰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좀 달랐을 때, 그게 저도 이제 이런 거에 좀 후회되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난 조언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보자고요. 권태기의 원인을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라고 도도님이 올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영님께서는 여성의 마음은 정해졌고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내주고 적당한 시간에 여성이 남자를 되돌아볼 타이밍에 다시 대시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도 있죠. 그리고 로벨리아님이 여자분은 이미 이별이라고 결정하고 남자가 인정할 만한 이유를 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한번 마음이 돌아섰다면 잡기가 쉽진 않아요. 그 이유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잡으려면 상대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게 실은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상대가 정말로 그냥 다른 사람이 생겼거나 아예 나에 대해서 남자를 안 느껴지거나, 근데 왜 안 느껴지는지를 알면 그 부분 포인트를 이런 부분에서 나이를 부족하게 느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과거랑 달라진 걸 보여줘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치를 계속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난 좋은 사람이 될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게 비용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생각은 이거야. 내가 그걸 놓쳐서 미안해. 이제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 머릿속에 들어간 문장들. 근데 그거는 두 사람이서 분명히 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상대가 가능하면 했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좋고 했던 말을 토대로 생각해보니 이렇다. 한 달이면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뭔가 이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고민해보면 그제서야 떠오르는 상대의 말들이 있어요. 그제서야 맞춰지는 퍼즐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후회가 되지. 이게 보통 다들 그렇죠. 이게 서툴 수밖에 없죠. 사랑이라는 게 할 때마다 새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어쨌건 이런저런 이유를 대기도 했고, 그리고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 이것도 아예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질문자분께서 집요하게 막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고 요구를 해서, 그냥 한 달 좀 지나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보통, 그, 남성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삐지는 거거든요. 서운할 때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뭐해? 상대한테 뭐 얻을 게 없지 뭐. 삐지지 말고 협상을 하세요.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가 행복한 결말을 낼 수 있도록 잘 협상을 해서 서로가 좀 원하는 것을 얻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좀 추구하는. 그래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좀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한 거는 얻어내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 과정에서 목표에 맞춰서, 근데 그 목표가 지금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걸로라면 좀 포기할 만한 원트들, 포기할 만한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구분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목표를 놓치는 거는 상당히 이제 후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에 다시 좀 집중을 해보면, 연락이 만약 만났을 때는 상대의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이게 저도 이게 참, 이 아저씨가 이런 상담 해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죠. 이렇게 젊은 친구들 연애. 왜냐면 시대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직접 만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이거는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냥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가 그렇게 만나지 않는 걸 보니 확신이 가진 것 같아. 그 마음을 존중할게. 나는 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바꾸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인정한다. 그래서 뭐 여기서 끝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뭐야? 그럼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매달려서 헤어지나 이렇게 내가 먼저 끝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상대가 다시 나를 돌아볼 여지가 있는 건 끊는 쪽이에요. 내가 매달리면 상대는 얘 똑같잖아. 거봐. 역시 문제 파악도 못하고 매달리기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네가 만약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정도로 하면 상대가 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외인데. 또 하나는 나를 존중했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그래도 마음을 돌릴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렇다고 또 돌리는 건 아니고, 결국 확률의 문제다 보니까 이게 모든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거는 될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굳이 매달려서 본인 그 남은 그 마지막 가치를 놓치는 일, 기존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진심으로 믿어야 돼.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그래야 그나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